안녕하십니까. 우경 서당입니다. 한의학 원전학 박사 이경우입니다. 일본의 도엽 물리의 선생님의 복증지람이라는 책을 통본을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강독을 글자풀이 강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꿀인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쉬지 않고 황소가 밭갈듯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경서당입니다. 자, 오늘은 진무탕의 무리들을 모아놓은 방증, 그 중에 첫 번째 그 대표 진무탕을 대표하는 진무탕증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무를 지닌 탕이다. 무라는 것은 어떤 그 강력한 힘을 담고 있는 의미인데, 그림 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가 그득하면서 연해요. 배가 그득하면서 연하고 눌러봤을 때 뭔가 불뚝불뚝 두근두근 벌렁벌렁 마치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벌렁벌렁 하면서 굳긴 한다. 뭔가 긴장하고 움츠러드는 정연하는 그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혹은 심하 부분이 역시 벌렁벌렁 두근두근 두려워할게 하면서 하고, 때때로 눈이 깜깜하게 안 보이고, 신이 순동하고 몸이 순동한대요. 순동,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눈 깜짝할 순자입니다. 깜빡깜빡, 눈이 깜빡거리는 속도로 움직인대요. 몸이 눈이 깜빡이듯이 움직인다. 마치 파르르 지나듯이. 혹은 또 어떤 증을 보이기도 하느냐, 때때로 오한하고 소변이 원활하지 않아요. 소변이 원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소변이 수액대사가 장이 따뜻하지 못하고 순행하지 못할 때에, 혹은 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것이 차방의 증에 해당한다. 어떤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런 것도 나타내고, 혹은 이렇기도 하고, 혹은 이렇기도 한 그와 같은 상태로 증을 보여주네요. 그 핵심은 복만이 연하고 눌러봤을 때에 두근두근 벌렁벌렁 굳긴 하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그림의 형태가 되겠네요. 심하의 배에 또는 두근두근 구련하는 이와 같은 것이 몸이 순동하고, 본방의 증은 간간히 사이사이에 어떠한 증이 나타나느냐, 사지가 동중하대요. 사지가 아주 무거우면서 아픈 사지가, 그러니까 사지까지 그 몸의 기혈이 뻗쳐나가지 못하니까 사지가 무겁고 아파오는 거겠죠. 기혈이 왕성하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혹은 침중, 아주 무겁게 깔아앉아, 몸이 무겁게 깔아앉으면서 통통 아파온다. 여자는 나머지는 어떤 병이건 논할 것 없이 상관없이 상찰 위에 기술한 복진을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때때로 눈이 안 보이고 몸이 움찔움찔 떨고 마치 쥐난 것처럼 진진욕 격지한다. 진진 떨다진 벌벌벌 후들후들 떨면서 격지하려고 한다. 격지,
땅으로 치우칠 벽, 땅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한다. 뭐 이와 같은 내용인가요? 벽자는 벽진 곳이다, 후미진 곳이다, 외진 곳이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땅 쪽으로 치우치는 듯 하려고 한다.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한다. 땅 쪽으로 넘어지려고 한다. 뭐 이와 같은 벌벌 떨면서 벽지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상태를 요목으로 삼아야 된다. 중요한 핵심 체크 포인트 조항 항목. 하면 용지함에 무불효라. 이 진무탕을 사용함에 효과를 보이지 않음이 없다. 또 이 증은 어떤 느낌을 갖는다. 느낌, 감각이라는 의미죠. 배의 밑바닥이, 배를 깊이 눌러봤을 때를 얘기하는 백복저가 배의 밑바닥이 한랭하다. 한랭, 한 느낌이 있는데, 그 한랭함의 경중에 의거해서, 그 한랭한 정도에 의거해서 부자의 양을 혹은 1배, 혹은 2배, 혹은 3배로 더해 나간다. 대개 뭐뭐로써 이러이러한 것으로서 해서 정해 나간다. 그 부자의 양을 정해 나간다. 이 써이자가 도구격입니다. 복저의 배 밑바닥의 냉감으로 나타나는 한상이 한랭한 상태가 현연한지, 확 드러나는지, 현연한지, 아면한지, 감추어 어두운 듯 감추어 드러나지 않는지, 그것이 깊은지 얕은지, 가벼운지 중한지, 그 한랭한 상이 겉으로 드러나는지 속으로 숨어 있는지, 깊은지 옅은지 가벼운지 중한지, 이것을 잘 따져서, 따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따져서 정해야 한다. 그 부자의 양을. 이것은 모두 부자를 배우해 나가는 법이다. 배우하다. 짝지어 나간다, 이런 뜻이죠. 짝배, 짝우. 부자를 잘 배합한다고 그럴까요? 배합하는 법이다. 진무탕, 복령, 작약, 생강, 각 7푼 반.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창출 5푼, 부자 4푼, 부자는 조금만 들어가네요. 창출, 습을 말리고, 생강 덮여주고, 작약 구련을 잡아주고, 복령 수기를 잘 소통시키고, 위에 오미를 물 1전 6푼으로 달여서 6푼을 취한다. 내가 이 방을 사용해 봄에 누누이 여러 번 그 효과를 얻었다. 가령 반신불수인 사람이 이와 같은 증을 보인다면 그 배 밑바닥이 한랭하고, 또한 항배가 강급하고, 담으로 인해서 담이 끓는 천식을 하고, 시시때때로 발열도 하고, 두통하고, 복중에 어떤 덩어리가 있어 보이고, 눌러보았을 때 통하고, 이럴 때 즉 이 진무탕에다가 더욱 부자를 4배로 더한다. 아울러 갈근 탕을 또 여기다 합한다. 그래서 이 본방을 대제로 만들어서 투여한다. 여기에다가 겸복한다. 겸해서 또 복해요. 덕분에 19방 중에 하나인 순기환을 겸복한다. 이 반신불수인 사람의 일대에 이 사람이 그 진무탕증을 보이면서 복저가 한랭하고, 두항이 항배가 강급하고, 담으로 천식 헐떡거리고, 때때로 발열, 두통, 배 안에 덩어리가 있고 눌렀을 때 통증하는 이와 같을 때에 부자량을 3배로 늘리고
갈근탕을 합치고 큰 대제로 만들어서 투여를 하되 점에서 순기환도 같이 복용한다. 매일 밤에 1잔 2푼으로 1잔 2푼씩 이와 같이 해서 중진, 거듭, 나아갈진, 거듭 진상한다. 진상함에 아주 효과를 많은 효과를 연주했다. 주효했다. 진무탕, 갈근탕 합방한 거죠. 갈근, 마황이 들어가죠. 갈근탕에 마황, 작약, 대조, 생대감, 동령, 계지, 감초, 부자, 각 4푼, 창출 5푼, 상신미를 물 2잔으로 달여서 6푼을 취한다. 앞에서 이른 바와 같이 배 밑바닥이 한랭함이 배 밑바닥의 한랭함의 경중에 의거해서 경중과 천심의 깊고 낮은 것에 의거해서 조심스럽게 부자 양의 다소를 정해야 한다. 독본옹의 순기환방, 순기지를 순탄하게 해준다. 대황과 망초를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해서 상두 이미를 연말 가루내어 꿀을 더해서 꿀을 소호 조금 더해서 환을 만든다. 순기환은 주로 혈증으로 덩어리진 기가 있는 것을 치료한다. 덩어리 기가 있어서 눌러보았을 때 통하는 것을 치료한다. 어떤 병인지 물어볼 것 없이 매일 저녁마다 1잔씩 맑은 개순물로 열려있는 물이죠. 갇혀있는 물이 아니라 운물에 갇혀있는 그와 같은 물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열려있는 물. 맑은, 여기서 백이라는 것은 맑다는 뜻인 것 같고, 열려있는 물로 내려보낸다. 꾸준히 오래 사용함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음이 없었다. 직접 본인이 사용해본 그 경험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경험을 직접 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고인이신 모 아무개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산하고 한사로 인해서 산증을 배가 꺼져내리면서 아파오는 심복협이 한산증으로 심과 배와 갈기가 모두 아파와서 어떤 약으로도 효과가 없었는데 밀로 꿀로 제제한 오두환을 사용했더니 신비로운 효과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살피건대 이 증에서 오한 골랭이라는 것은 수족이 골랭합니다. 병이 그 아픈 것이 요족을 땡기고 허리와 다리를 땡기고 혹은 복통하기도 하고 혹은 채통하기도 하고 때때로 위로 상충하여 오풍하고 바람을 싫어하고 번조하기도 한다. 혹은 그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참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에 이것을 사용해 보매 누누이 효과가 있었다. 자, 이와 같은 증상일 때 수족, 골랭, 병인, 요적을 땡기고 복통, 채통, 상충, 오풍, 번조, 교통, 난인 이와 같은 것일 때에 이것을 사용해서 아주 효과를 보았다. 오두환을 써봤다는 얘기겠죠. 꿀로 제제한 오두환방이라 오두를 사용하는 거죠. 큰 오두에서 그 각진 것을 제거하고 4개의 덩어리로 쪼개서 백리를 하얀 꿀을 사용해서 맑은 꿀을
백밀일압을 사용해서 익진 취지라 더욱 모두 취한다. 더하여 모두 취한다. 배건 연말한다. 불에 쬐을 배, 불에 쬐어 말려서 갈아서 가루를 낸다. 가루를 내어서 별도로 익힌 꿀, 숙밀, 익힌 꿀로 한을 만든다. 여기서 익힌 꿀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그 불로 달여진 꿀로서 한을 만들어 매일마다 찬 소금물로 송하 내려보내어 먹는다. 처음에 오픈을 사용해보고 명현이 일어나지 않으면 7푼까지 증가해 볼 수가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명현하지 않으면 다시 일전에까지 혹은 1.5푼 혹은 2전에 이르기까지 증가할 수 있다. 강부탕, 생강부자탕. 대부자 한 매를 네 덩어리로 쪼개고 생강 10매, 생강이 10매라면 생강 덩어리가 제법 큰데요. 10매를 상이미를 물 한 잔으로 달여서 7푼을 취하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생강부자탕. 냉장으로 한열이 왕래하고. 냉장이요, 냉장. 이 장자는 장이라는 병인데 어떤 그 악독한 장기, 그 늪 같은 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도끼, 그와 같은 기운에 의한 그 나쁜 기를 말하는 가운데 냉하면서 냉기를 띤 도끼로 인해서, 장기로 인해서 한열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두통하고 신통하고, 담을 토해내고, 혹은 땀이 많이 나면서 목말라 하고, 혹은 저절로 하리하면서 번민하고 조동하는 것에 대하여 내자가 다 이하를 받아주는 거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해 보매 기이한 효과가 있었다. 강부탕을 이런 데에 사용해 볼 수 있다. 차가운 냉기로 인한 도끼, 냉장으로 인한 도끼로 인해서 한열이 왕래하고 두통 신통하고 담을 토하고 혹은 땀이 많으면서 목말라 하고 혹은 자리하면서 건조할 때에 내가 이 방을 사용해 보매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그 사람이 담으로 인한 천식이 심하고, 담이 많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수족이 골랭하고 기가 제대로 잘 순행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리하고 신체가 권력하고 혹은 자리하기도 하고 혹은 죽으려고도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일 때에 여러 번 사용해 보아서 여러 번 효과가 있었으니 배우는 자들은 써보면 그 효과를 알게 될 것이다. 또 크게 목말라 하면서 마실 음료를 끌어당기고 몸이 똘똘 말아 들어가고 말다곤 오므라들 축, 몸이 말려서 오므라들고 배 밑바닥을 눌러보았을 때 한랭하고 이와 같은 것은 부자의 증이다. 대갈 인음하고 몸이 건축 말려 들어가고 배 밑바닥을 눌러봤을 때 한랭한 것이 바로 부자증이다. 비록 몸이 골랭하고 수족이 골랭한다 할지라도 다만 금피를 이불과 옷을 피복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않고 옷을 옷과 의복을 가까이 입으려 하지 않고 배 밑바닥을 눌러보았을 때 다소 열이 난다면 이것은 석고증이 된다. 비록 몸이 골랭하고 수족이 골랭하다 할지라도 옷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옷을 더 이상 이렇게 띄어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 또 배 밑바닥에 약간의 열기운이 아직 있다 하는 것은 이 속으로 한냉함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상 진무탕 무리 중에서 첫 번째 진무탕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